제가 이 5, 6월에 임박한 거로 보이는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갖다가 내놓도록 압박을 하겠다. 또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하겠다. 그리고 검증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주택 공급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시장이 스스로 정리되면서요. 이 주택 부분이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독과점 담합 가격을 이렇게 철폐한다. 주로 대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는 유류, 보험, 그 다음에 통신, 차, 가전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고용 창출을 언급을 했고 교육 시스템 개혁, 부패 척결을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문재인 후보가 이 일자리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부분적으로 한국이 OECD에 국가적 공공 일자리가 한 20%가 넘는데 한국은 7% 대려서 좀 부족하니까 한 3, 4%쯤을 더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사교육 건절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통과되면 사교육을 건절시키고 공교육 내에 사교육을 흡수하고 대학의 수시를 줄이고 정시로 이렇게 주로 되도록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옳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약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공약할 건지를 내어놓고 그 부분을 끌고 갈 예산 뒷받침 문제, 무조건 세금으로 부자한테 더 받아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또 무조건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가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낼 수 있도록 저도 견인해 가고요.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각성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가지고 이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판사 앞에서 대립을 했습니다. 자, 9시 15분에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 나왔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갔고요. 또 10시쯤 뒤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했는데요. 이분은 신동빈 롯데회장과 옥시 오너 CEO를 석방해서 친기업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주의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판사가 원칙주의자는 기본이고요. 그 원칙주의자라고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제가 좀 우스웠습니다. 아니 그럼 원칙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판사를 해서 남의 생명이나 남의 어떤 삶을 좌지우지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는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필요 조건입니다. 기자들 글 좀 똑바로 쓰십시오. 자, 여기서 조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영장실질심사를 여러 건을 하는 모양인데 이재용 부회장 한 건만 맡았다고 합니다. 삼성 측에서는 6명의 변호사를 내세웠고 특검 측에서는 이 검사 4명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반이 넘도록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요.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그 도움은 결국은 이 국민연금의 이 삼성 합병에 대한 찬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병에 대한 승인이라는 부분이 필요했을 건데요. 그 승인을
SK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아마 판결을 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국민연금이 문제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고, 당시 국민연금은 절차를 생략하고 무시한 채 합병에 찬성했고 수천억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가격이 올랐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범죄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 범죄의 결과 유리한 양상이 되었다, 세옹지마다. 그러면 법이 세옹지마에 의해서 판결을 합니까? 그 범행이 벌어진 시점에 의해서 판결을 합니다. 제한테 그런 댓글을 다는 무식한 인간들이 좀 있는데 제발 글 좀 달지 마십시오. 그런 글일수록 또 양놈 이름으로 답니다. 한국놈인데 왜 양놈 이름으로 답니까? 한글로 댓글 달면서요. 자, 특검은 이 대가로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그리고 2016년 2월 이재용과 독대한 자리에서 정유라의 그 승마와 또 장시호가 하는 동기의 스포츠 영재센터, 미르K 재단 이런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했고, 이재용은 그 이후 430억의 뇌물 공여 및 그 뇌물을 이재용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했으니까 횡령을 해서 줬다. 또 이재용은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밑에서 한 일이고 자신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 또 협박에 의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이 청문회 위정 혐의까지 이 세 가지를 걸었는데요. 뇌물, 횡령, 공여.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줬다면 횡령이 안 되겠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한 데 대한 뇌물로서 회사 돈을 빼서 줬을 거니까 횡령도 100%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에게 뇌물 공여라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자신이 이 범죄의 주모자이면서 뇌물 공여자이면서 자기가 마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대통령 측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줬다는 피해자로 자신을 규정짓고 있는, 지금까지도 삼성의 입장은 강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그 다음에 특검이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재용이 삼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보면 향후의 모든 이런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밑에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잘못을 덤터기 씌우거나 대신 쓰고 가라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벌회장의 전무후무한 전횡과 권한으로 보면 이거 지금 박 대통령 밑에서 수석이나 장관이나 차관이나 비서관 했던 사람은 박 대통령을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배신도 하지만은 삼성에서 부회장을 하거나 사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배신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건 구속의 사유, 즉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100%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 이재용이 최순실 일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지금 K나 미래스포츠 재단에만 204억, 그리고 말 훈련하는데 그 보조 경비로 35억이 이미 전달됐고, 말도 한 40억을 써가지고 샀다가 자기 명의로는 안 해놓고 헬스트란 승마장에 있는 명의로 해놓고 자꾸 돌리고 있고 처분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0억 가량이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뇌물이 실제 행해졌기 때문에 구속을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지금 문영표 이사장이나 이 사건과 관련되는 김종 심부름했던 사람, 장시호, 최순실, 정유라는 지금 도망을 가서 안 나가 있어서 못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는 저는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형평성을 따져보더라도 뇌물을 준 당사자와 뇌물을 받은 핵심 당사자,
최순실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 사람도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 그 밑에서 도운 사람들도 구속이 돼야 되는데 준 사람이 구속이 안 된다면 그러면 누가 구속이 돼야 되느냐? 특히 특검이 최지성, 장충기 그리고 박상진 그 삼성의 부회장, 사장 2명을 불구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이재용이 다 지휘를 했고 그 밑에서 피치 못하게 한 사람은 요즘 하도 뭐 경제 살려야 된다, 삼성 뭐 구속되면 이것이 뭐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심지어 뭐 이재용이 트럼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트럼프와 이 IT 기업 오너들끼리 만나는 테크 서밋이라는 모임에 가는데 거기에 가기로 돼 있는데 그걸 출국 정지해서 못 가서 이재용이 갔더라면 트럼프하고 사이에 다리를 놨을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제 정경련과 관련 있는 한 경제신문이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거의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알아봤어요. 이거 뭐냐니까. 그 사람들 전부 트럼프한테 찍혀갖고 트럼프한테 눈도장 찍어서 가면 우리 투자 얼마 하겠다, 미국 내에 제조업 얼마 고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면 한마디로 트럼프의 청구서에 사인을 해야 될 사람들, 목줄 끌린 사람들 모임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한미 간의 관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까? 지금 한국에요, 트럼프 취임식에 가니 어쩌니 저쩌니 뭐 뻥치는 사람 많은데요. 대부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각종 행사들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취임식장, 무도회, 파티 전부 다요. 대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수순으로,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티켓을 팝니다. 돈만 많으면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돈 많으면 취임식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인맥이 조금은 필요하지만은 돈만 있으면 그 인맥은 금방 정리됩니다. 단 하나 뭐 캔들라이트 파티인가 하는 부분에는 진짜 트럼프를 도운 수순으로 해서 1번부터 테이블 순위를 매겨서 이 한 테이블 번호 100번 정도 안에 앉으면 그거는 좀 영향력이 있다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그 안에 앉은 사람은 거의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쇼를 하면서 그런 걸 특종이라고 그 언론에서 이렇게 국민 앞에 보여주는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이 기가 좀 찹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삼성은 나 말 좀 탄다, 독일에서 말 좀 타고 싶다, 내 동경올림픽에 갈 거다 그러면 다 지원해 줍니까? 정유라의 세계 랭킹이 561등, 10월달 랭킹입니다. 성마 선수 전 세계에 561등이면 전 세계에 말 타는 그 마장마술 종목에 선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성마 선수도 많지가 않아요. 세계 랭킹 561위를 유일하게 지원한 이유가 뭐냐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최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 측이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독대하는 자리에 말씀 자료에 이 두 회사 간의 합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자기들이 아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저 두 회사를 합병해야 한국 경제가 살 건데 하면서 그 합병을 지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부 스스로가 우리가 국민연금 낸다고 정말 국민연금 들어가는 돈 많습니다. 진짜 쇠가 빠질 정도로 내는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깟 국민연금 없어도 노후가 지장이 없지만은 정말 평생 성실히 일해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달랑이 있거나 그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국민연금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층 50%가 빈곤층이고요. 노인들의 대부분이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 국민연금을 털어가지고 수천억을 손실나게 했다라는 부분이 이것이 적은 일입니까? 이 일을 한국의 최고 돈 많은 사람이 하필 등을 쳐도 그 노후를 대비하려는 서민들의 연금을 손을 댑니까? 이건 매우 악질적이라고 보고 장관이나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경제수석이나 대통령이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은 특유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도주는 안 하겠지만은 내용을 계속 지휘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깜빵을 대식할 사람 수천 명도 만들어낼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을 이 시간에도 돈을 뿌려서 광고비로 이 사건의 보도에 대한 여론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요,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재용은 삼성의 문제를 벗어나 있어요. 오늘 특검이 건곤 일척의 성부수로 이재용 구속을 지금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 판결이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재판부도 그 안에 뭐 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서 죽어도 이거 안 되더라고 밖에다가 좀 면피할 용으로 시간을 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마 12시 다 돼가면 구속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언론이 또 확 쏟아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지금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뇌물죄는 법원에 의해서 마치 기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거라고 내일부터 대대적으로 아마 떠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9월 달부터 이 소동을 벌이면서 왔던 이 몇 달간의 사태가 다 헛게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판사가 양심이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뭐 언론은 내상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특검이 내상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특검의 향후 어떤 이 진행이 상당히 마비되어 갈 것이고 그때부터 발생할 정치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녁에 이재용의 구속은 피의자의 재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봉을 구속시켜 놓고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석방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다루는 절차적인 어떤 판단인데요. 이 절차적인 판단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정경유착과 부패척결, 한국 최고 기업과 한국 최고 권력자의 향배를 좌우하는 일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거 예측 잘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영장이 기각된다면 저는 뭐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